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AI 기술 기업 업스테이지는 사전학습 거대 언어 모델 솔라의 경량화 버전인 솔라 미니와 거대 언어 모델 문서 작업용 앱 라이트업을 인텔의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에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적화를 마치면 인텔의 해당 프로세서를 장착한 윈도우 PC 제품군에서 솔라를 온디바이스 AI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자칫 기업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과다 소송으로 이어져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 판단의 속도마저 느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비투에 뛰어들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청산당한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간 반대 매매 규모는 직전 8개월 평균의 2.5배인 170억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여행 정보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주식시장 IPO를 추진합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했고 가치를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스닥 직상장은 기업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받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관련주 어떤 변동성 나타낼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쓱쓱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최혜정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를 정리해보자면 그래도 지수 상으로는 상승 마감한 날이 더 많아서 괜찮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SK하이닉스와 에코프로그룹주 그리고 알테오젠이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양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상승으로 탄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예상보다 강했던 고용 지표에 시장은 변동성 나타냈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역시나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 주실 예정인데 네.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키워드림 이용준 전문가입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만 공략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시장을 주식을 하시다 보면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하루 종일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루에 1시간만 집중해서 가장 강한 한 종목만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할 텐데요. 저는 키워드림 이용준 전문가이고요. 서울경제TV 전문가를 하고 있고 주중에는 또 이경제 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도 보시고 주말에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지난주에 우진엔텍 상한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제가 우진엔텍 바로 이 방송에서 5번 정도 강조해가지고 우진엔텍 상한가하고 아쉽게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한가는 없긴 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상한가가 나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하단 QR 찍고 들어오실 교육방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도 제 생각인데 6월이 시작했잖아요. 지금 제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물론 상한가도 가고 우진엔텍처럼 급등이 나오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린다는 거는 하루 종일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면서 그 시점에서 폭발적인 수익이 나올 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주력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주력주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력 종목과 주력 섹터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좀 설명드릴 텐데 이번 주는 포항 원유 관련주만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포항 원유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종목도 많고 원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밸브도 있고 조선주도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단기적인 재료는 소멸입니다. 단기는
소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급등락을 많이 했고 교육방에 말씀드렸죠. 10시 기자회견을 전으로 급등락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신규 접근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시간에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이제 버리고 안 봐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항 원유 이슈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또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했던 재료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시추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성향에 따라서 중기 또는 스윙으로 비중을 실어서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계속적으로 치고받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전자와 후자를 다 해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포항 원유 관련주 다음 주에 저랑 함께 보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포항 원유 관련주 정말 강한 변동성 나타냈습니다. 이런 테마성 종목들 혼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너무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주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까요? 네네. 우선 포항 원유 관련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우진엔텍 이번 주에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드릴 텐데 우진엔텍 더 볼까요? 더 보고 싶다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함께 기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진엔텍은 5월 31일 날 VI가 한 번 더 갔습니다. VI가 단기적으로 최고점이었죠. VI에서 우선 매도하신 분이라면 정말 잘했다. 제가 운영하는 교육방에서도 하단 QR 찍고 들어오실 교육방에서도 우진엔텍은 이번 주에 마무리 다 했거든요. 매도해서 수익률로 하면 50%에서 많은 분들은 80%까지 나오긴 했는데 다소 아쉬운 거는 VI 최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다 이게 좀 아쉬웠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갈 수 있는 파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 교육방 우선 마무리했는데 저는 원전 관련주들 다음 주도 또 다음 달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간 섹터 중에 이번 주는 포항 원유가 강했지만 원전주는 여전히 살아있다 보면서 우진엔텍 제가 개인적으로 너튜브 찍을 때 상한가 한 번 더 가나요? 이런 개념으로 찍었는데 아쉽게도 VI까지 가고 우선 현재로서는 횡보 구간이다. 하지만 재료는 살아있다. 물론 본인 성향이 단기신 분들은 이번 주에 매도하고 마무리되시고 수익률로 50에서 70% 저를 통해서 보셨다면 너무 박수치고 축하드릴 일이지만 혹시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참으시고 시간적 여유를 두신다면 계속적으로 우진엔텍 또 원전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이것만 했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 원유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관찰했고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공략을 했습니다. 6월 4일 날 그러니까 6월 3일 날 포항 원유 관련주들이 줄상이 나왔죠. 5개인가 6개 정도 나오면서 당일날은 갑작스러운 급등이었기 때문에 관망했습니다. 관망. 종목에 대한 실체와 재료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주식은 항상 수익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손해에 대한 비중 축소 그리고 손실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 때는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기보다는 손절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볼 때는 수익에 대한 환상보다는 공략 후에 손해 났을 때 대응에 대한 생각. 그래서 첫날은 공략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날은 중앙 에너비스 바로 공략했습니다. 장 초반 9시 3분으로 기억하는데요. 공략하자마자 1차도 아니고 2차 VI까지 갔죠. 10분 만에 20%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VI 빠지는 순간에 매도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6월 4일 날 여러분과 함께 중앙 에너비스 했고 그리고 똑같은 날 한국석유도 했어요. 한국석유는 상따로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저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밑에서 끝에까지 잡았다. 이렇게 제가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상따는 상따. 우진엔텍처럼 밑에서 끝까지 잡은 종목은 그렇게 잡았다 말씀드리는데 한국석유는 상따에서 상한가 잡았고 상한가 풀리는 구간 매도해서 약익절로 마무리했거든요. 하지만 이 중앙 에너비스와 한국석유를 볼 때는 우리 다음 주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키워드는 포항입니다. 포항 원유죠. 포항 원유 관련주 계속 보셔야 된다. 지금 설왕설래하죠. 이게 뭐 맞다 아니다 또는 이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슈도 있지만 여기 핵심은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추가 되는 상반기, 하반기죠. 하반기 시추까지는 저는 주식에서 무조건이라는 표현 좀 쓰면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무조건 해보겠다 생각해요.
무조건 해보는데 시추 관련해서 그 관련주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많은 종목 중에 옥석을 가려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서 가장 한 종목을 포항 관련주를 할 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할 거고 다음 달도 할 거니까 요거 종목들 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그 어제 무슨 종목 했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종목 강한 종목 하는데 어제는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 원유주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교육방에서 제가 항상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급락이나 손절이 나면 안 되니까 어제는 포항 원유주 안 했고요. 바로 이 종목 했어요. Y랩이라는 종목 했습니다. Y랩 공략했는데 Y랩 제가 공략하고 수익이 났을까요? 손실이 났을까요? 어제 공략하자마자 빠졌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잠깐 보여드릴 텐데 결국에는 제가 수익 마감했어요. 이게 진짜 기술이고 경륜이라고 생각하는데 Y랩 어제 일봉 차트인데요. 어제 17,990원. 최고가입니다.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 마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윗꼬리 마감한 종목 어떻게 수익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요? 이거 다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수익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2번 공략했어요. 원래 제가 단타는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공략하는 순간부터 수익이 나야 그게 맞는 단타라고 생각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공략하는 순간 수익이 안 나면 손절하고 끝내버리느냐 아니면 추세를 보고 2차 매수를 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Y랩은 진짜 제가 오랜만에 2번 2차 매수를 해서 가장 확실한 구간 2차 매수에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하실 때는 1차 매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 매수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Y랩 공략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공략을 했는데 바이예요. 이치 차트입니다. 얼마였냐? 지금 보면 굉장히 고가죠. 매수가 지워졌는데 이 가격을 쓱 보면 17,000원대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5분 매수했는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례예요. 공략을 하자마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혼자 매매하는 거라면 제 계좌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계좌인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Y랩에 대한 재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오면 한 번 더 매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공략을 다시 했는데요. 매수가는 가려져 주셨는데 2차 전략을 취했는데 바로 이 지점이다. 최저가가 15,860원이 Y랩의 어제 최저가인데요. 진짜 기가 막히게 바이를 최저가인 제 기억으로 15,910원에 2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16,700원인가 500원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매수를 정확히 했다면 2차 매수를 한 다음에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 공략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하고 내려오면 손절한다. 이게 가장 심플한 전략이지만 두 번째로 제가 더 고차원적인 전략인 재료가 있고 저점만 확인하고 맞출 수만 있다면 최저점에 2차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을 그 다음 날에 익절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Y랩 이렇게 하고요. 너무 좋았던 게 바로 올라왔죠. 바로 올라왔는데 시간에 무려 4.1% 올라오면서 이미 수익 구간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공략을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타는 공략하고 바로 수익이 나는 게 단타예요. 하지만 공략하고 만약 손해가 났을 때는 확실한 구간이 아니라면 손절하는 게 맞죠. 하지만 저는 Y랩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최저점입니다. 제가 어제 그 교육방에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가장 최저점에 2차 매수를 함으로써 여러분께 Y랩을 수익권으로 올려드렸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Y랩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매주 수요일 날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Y랩은 재료는 이렇습니다. 재료가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한 건데 올해 7월에 상장입니다. 7월 상장이면 Y랩 같은 경우는 6월 달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나스닥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Y랩 계속 보실 분들, 또 Y랩 이미 공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Y랩 방송 1월 달부터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짧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 다음 주 기대되는 종목 Y랩을 좀 설명드릴 거고 재료는 지금 브랜드 가치와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다. 7월에 상장이라는 거 메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와이랩은 교육방에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제가 무료 방송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수요일 날 무료 방송 하고 있고요. 무료 방송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장세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특정 섹터에 과도한 수급이 몰려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급등도 나오지만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지금 교육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장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실시간으로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공개 방송을 2시간만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장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12시까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혹시 전업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너튜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전업하신 분들 중에 저랑 함께 수요일 대응 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도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할 것이다. 물론 장이 좋고 공략하고 제가 매수가, 매도가 대응법 다 드리거든요. 장이 좋아서 급등 나오고 수익 많이 나면 물론 좋지만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도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제 너튜브 보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기본 자료 이메일 보낸 지도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안 받으시고 아직도 한 번도 기본 강의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이야 물론 매수와 매도만 다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수익 나는 종목만 다워.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전문가나 또 주변 멘토한테 종목을 받아서 수익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들으셔가지고 제가 무료로 보낸 지도 2년 넘었으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신청하셔가지고요. 이메일로 캔들부터 HTS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소개하는데 쭉 말씀드렸던 핵심은 뭐냐면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매주 수요일 날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와이랩 어제 단타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된 단타를 뺀 게 아니라 바로 어제 단타한 종목을 공략 후에 빠졌을 때 대응법. 여러분이 2차 매수의 최저점만 알 수 있다면 바로 그 점에서 공략한다면 충분히 좋은 재료는 좋은 종목은 수익 날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한 주 동안 정말 알차게 시장 대응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꼼꼼하게 전략 세워서 시장을 공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특정 섹터에 과하게 매수가 쏠리는 시장 안에서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역시나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 제가 다음 주 볼 종목 2개만 갖고 왔어요. 오늘 물론 종목 많이 말씀드리고 많이 뿌려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이 종목의 압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만 공략한다가 제 철칙이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 중에 2종목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정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일정대로 공략하시면 여러분 다음 주에 충분히 좋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송을 매일 똑같은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방송할 때 매일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할 때도 그렇고 토요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께 시적절하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고 방송에서 제 최선이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를 말씀드릴 텐데요. 2종목입니다. 다음 주 이 종목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종목 중에 제가 4월 5일 날 방송했던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다음 주에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하나오션만 말씀드린 지 4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2달 동안 하나오션 이게 너무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혹시 누가 하나오션과 관계가 있냐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단타로 공략했었던 와이랩이라는 종목도 다음 주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타로 공략을 하고 시간의 4%까지 오르면서 1차와 2차 매수했기 때문에 비중이 2번 들어가서 또 수익 크게 났기 때문에 다음 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단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응할 거지만 이게 7월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나는 사면 잘 안 파는 스타일이야 이러신 분들은 와이랩 일정이 7월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혹시라도 좋은 자리 나오면 공략해봐도 매우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는 4월, 하나는 1월 달에 말씀드려가지고 수익률은 43%, 88%입니다. 이 둘 다 고가 대비 수익률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이거를 더 넘을 수 있는 수익률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갖고 온 건데요.
보세요. 하나오션 제가 오늘 다시 강조해 드릴 텐데 어제 하나오션 올랐어요. 6% 가까이 올랐었는데 특정 창구에 대한 매수세가 꽤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꼭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안 나오면 제 솔직한 마음은 6월 13일 날 보호회수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공포가 극한되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오션 어제 이렇게 올랐고요. 종가로 5.35%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5.35%가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근데 차트를 보세요. 5.35%의 의미가 있냐면 60일선과 11일선, 5일선, 5일선 돌파해 줬다는 추세의 변곡의 시작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곡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다음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하나오션 말할 때도 수주에 대한 이슈도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KTDX도 있고.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그것만 포커싱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포항 원유 이슈로 저는 조선주 보고 있거든요. 조선주. 지금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 기사의 팩트는 매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원유와 가스,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추는 올해 상반기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한다니까 지금 6월 달이니까 6개월 동안은 시추 관련주들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6개월이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추 관련주 중에 뭐 100%, 200%, 300%, 500% 나온 종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큰 테마 중에 하나고요. 저도 이제 그 대통령님들의 정책을 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4대강 하셨을 때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했던 이 포항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를 올해는 끝까지 보겠다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은 자 보세요. 순서는 원유 관련주, 원유 석유, 지금 원유 석유 뜨겁죠. 그 다음은 시추. 상반기까지 하면 시추가 만약 된다면 뭐 시추가 돼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는 조선주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나래를 핀 게 아니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잠시 후에 똑같은 기사가 있어요.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랬던 게 저랑 생각하는 언론도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그런 이슈로도 하나오션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5% 넘게 상승이 나와 추세 변경 우선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지금 어제 목요일 날 음봉 나오면서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저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5% 넘게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의 변곡이다. 하나오션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시고 하나오션만 보시는 분들도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이미 공략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오르고 내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하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난주 이슈 재료인데요. 6월 13일 날 의무 보유 등록 해제가 1억 주입니다. 1억 주. 1억 주는 엄청나죠. 하나오션의 지분의 35.77.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이게 6월 13일 날 의무 보유 해수가 해제되면서 전량 나온다면 하한가를 몇 번을 가도 30%니까 하한가를 3번, 2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대주주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대주주가 의무 보호 해수가 해제된다고 해서 한 번에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 물론 시장이 판단하고 그들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컨버전스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지분이 약 35.77이거든요. 그럼 이게 악재인가? 악재라는 건 뭐예요? 의무 보유 해수가 해제되는 순간 전량 매도할 수 있는 매도할 준비가 있다면 악재죠. 하지만 이걸 홀딩해서 지금 하나오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남아있는 사업들이 올해 KTDX도 있고요. 이게 약 8조인가요? 8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국 MRO 이슈도 있고요.
이걸 떠나서 포항 원유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요것들만 뭐 다 되란 법은 없겠지만 이런 기대감으로 하나오션이 1억 주에 대한 이슈가 해결되는 6월 13일 전후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물론 반대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보호애수 물량에 대한 해제는 이 끝나는 그 순간이 그 악재의 소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확실성의 소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다음 주 여러분 예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랑 함께 하단 QR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하나오션만 지금까지 4월 때부터 이용 좀 보고 왔어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비중도 많이 쓰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판단에 대한 부분,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Y랩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는데 Y랩 1월 23일 날 Y랩 방송을 했어요. 그때도 이미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너무 지루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이 구간이 약 5개월이거든요. 5개월. 5개월을 버텨서 그나마 급등의 수익을 받으신 분이라면 넣기 한데 20일선도 자꾸 깨졌기 때문에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과거의 Y랩은 지루한 게임의 Y랩이었다면 지금 공략의 Y랩은 다음 주에 승부 난다고 생각해요. 승부 난다는 거는 급등 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돈입니다. 5개월 동안 88% 수익 굉장히 크다 생각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이 짧은 구간 내에 20-30%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정이 지금 나와 있고 시장이 반응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걸로 반응을 했죠. 기준봉. 반응을 했고 Y랩 일정은 7월. 예, 지금은 6월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오션 6월 13일 일정 전으로 시장의 흐름 지켜보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Y랩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짧은 승부는 Y랩에서 걸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 중에 두 종목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 만들어내셨는데요. Y랩의 경우에는 무려 90% 가까운 상승률 나타냈고 또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43%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신다면 든든한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률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그냥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진엔텍 중기로 갖고 있는 우진엔텍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육방에서 계속 우진엔텍 어떻게 할까 물어보시면 계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전량 수익 매도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 원유 관련주들 또 공략을 많이 해서 한국석유와 또 관련주인 동안 에스텍까지 공략을 해서 마무리했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종목 수가 많지 않은 거는 하루에 한 종목 또는 두 종목만 공략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1시간 정도만 공략하기 때문에 여러분 본업하시면서 충분히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증만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우진엔텍은 우선 인증 대비해서는 54%, 53%, 50%대가 제일 많았던 게 비중을 밑에서 한 번에 매도했다면 80%가 나오겠지만 계속적으로 3번, 4번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평단가는 올라가지만 비중 굉장히 많이 실었기 때문에 금액은 다 가려져 있지만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엔텍 우선 축하드린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석유나 이런 인증들은 단기 공략한 종목들인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갔었죠. 어떤 분은 22%, 어떤 분은 10%, 어떤 5% 수익 난 거고 동양 에스텍도 제가 공략했었고 YC도 공략했고 그리고 동양 에스텍, YC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수익률이 많이 났다, 적게 났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동양 에스텍, 한국석유, YC, 우진엔텍이 대세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중심에 되는 바로 그 한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서 다음 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탄탄한 전략으로 정말 다양한 상승률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런 수익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꼭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요. 역시나 이번 한 주 포항 영일만 유전 이슈 빼놓고 갈 수는 없고요. 앞서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만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관련주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슈들 눈여겨보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짚어주실 내용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우선 지수와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요. 저는 지수 올해 3천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지금 지수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4월달, 5월달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사실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인데 우선 최근 기사나 흐름을 보면 증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2,800은 이달 중에 넘는다. 이달이 지금 6월 달이거든요. 지금 2,700 초반이니까 6월부터 가열차게 달려야 7월, 8월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 이슈를 더불어서 3천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3천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기사에 이달입니다. 이달이 6월 달이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20일 안에 2,800 가면 포인트로 코스피 8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00 넘는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에서 저와 함께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가장 강한 한 종목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올해도 이번 달도 잘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지금 고심이 좀 많을 텐데 저는 삼성전자 지금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혹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테마주나 단기 공략 어렵고 무서우신 분들은 삼성전자 지금 공략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빠른 시간에 8만 전자, 9만 전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왕 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확정된 건 없지만 미국 출장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게 엔비디아발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악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대만에서 젠슨왕이 괜찮을 거다, 다시 협업을 할 거다 이런 또 기조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는데 그 결과치가 아마 이번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물론 SK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태죠. HBM 이슈로. 근데 삼성전자 또한 놓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공략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 또 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월 달에 상장 일정이 있는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 어제도 Y랩 공략했고 모레도 공략할 건데 Y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큰 틀의 돈은 포항 원유에 지금 가 있다는 건 인지하시고요. 하지만 개별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안 보이는 종목보다는 Y랩 같은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한 이슈 보시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온통 TV만 틀면 포항 원유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고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때가 돈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올 하반기까지 쭉 가니까 한번 대중의 흐름 속에서 돈을 벌어본다 생각을 하고 포항 원유 140억 배럴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원유, 석유, 가스주 보시고 시추 관련주 보시고 그다음에 조선주까지 이 큰 틀로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본인 성향의 차이입니다. 저는 볼 거니까 요거 보실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사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저는 팩트를 기반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장의 디시전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팩트 기반인데요. 보세요. 기사 그대로 제 인용한 겁니다. 이달에 2,800 넘는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증권사들 별로 목표치인데요. 삼성증권 2,900 제일 높고요. 현대차증권 2,780입니다. 어제 종가가 2,772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18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장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게다가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한꺼번에 쏠린다면 그게 대해서 폭발적으로 증시는 부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종목을 하시더라도 이 좋을 때는 함께 하시면 된다. 4월달, 5월달 기대감에 충족하지 못했던 시장이라면 6월부터 12월까지는 기대감에 상승되는 시장이다. 그 중심에 여러분 하시고 악재가 없는 이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불어올 때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좀 나가시는 게 올해 증시 대응은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슈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이슈인데요. 기사에 엔비디아 젠슨왕을 만날까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 출장에 쏠린 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핵심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3E의 품질 검증이라는 데 이슈가 있었죠. 왜냐하면 불발됐기 때문에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 품질 검증에 대한 이슈가 잘 통과되고 또는 다른 대안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더는 빠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가는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 시총에 다시 한번 돌파 나왔죠.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시장은 AI와 반도체 그리고 젠슨왕, 엔비디아 이렇게 귀결되기 때문에 그 옆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만 잘 극복한다면 좋은 공략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트만 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때 악재 나왔을 때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6% 넘게 빠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지지를 더 추가 하락은 여기가 횡보의 지지 라인이었는데 하락하고 갭상승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변곡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8만 전자, 그다음에 9만 전자, 10만 전자 하니까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고 지수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공략하실 분들한테는 지금이 가장 공략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큰 이슈니까요.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이번 달이죠. 코스피 2,800선을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공략법 정말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거시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 세울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슈 분석부터 종목 선별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식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와 자료도 챙겨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 역시나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 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는데요. 포항 영일만 이슈 물론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 강세, 반도체 관련주도 강했고 또 화장품, 음식료 섹터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어떤 섹터 집중적으로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 짚어주실까요? 네네. 오늘은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 우선 포항 관련주들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니까 나스닥 상장 관련주가 두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한번 여러분께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이랩이에요. 7월 달에 일정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장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랩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지금 나와 있고요. 증권 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7월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나스닥 상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보면 와이랩은 네이버 웹툰 IPO 수혜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은 5월 31일 날 증권 보고서 이미 제출했고요. 나스닥 상장 착수했고 플랫폼 공급을 네이버 웹툰에 그 웹툰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 하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이 와이랩입니다. 그래서 와이랩 그동안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기다리기가 좀 쉽지 않았던 긴 싸움이었다면 이제 급등이 기준봉이 나와 있는 시점에서는 바로 다음 주에 승부 보일 수 있는 짧은 승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랩 금요일도 제가 공략했지만 월요일도 와이랩 볼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갭상승한 이후의 값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갭상승한 이후에는 그 기준봉의 종가가 확실한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단기로 최저점에서 단기 공략을 해드렸다는 거는 지금 그 지지라인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않으면 상승 나오는 거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랩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 차트 보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봉은 이 봉입니다. 갭상승한 이 기준봉인데요. 갭상승하고 와이랩이 하나, 둘, 셋. D3일 됐거든요. D3일 동안 이 중심값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방을 찍어주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보면 계속적으로 와이랩은 계속 좋거든요. 계속 좋고 갈 듯 장 초반에 갔다가 밀렸다가 계속 한다는 거는 물량에 대한 소화일 수도 있고요. 특정한 그 수급 주체가 아직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흐름 쪽으로 봤을 때는 D 플러스 3일 전일 종가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 화, 수 한번 기대해 볼 거고 지금 이미 공략한 이후 수익 구간에 있긴 하지만 와이랩에 대한 개별주 이슈는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랩만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와이랩만 공략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종목 더 있어요. 한 종목이 바로 아주 IB 투자입니다. 이 종목 또한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어요. 이게 야놀자 관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놀자에 200억 가까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주 IB 투자가 어제 바로 기준봉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랩만 가면 아무래도 수급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만 테마군이 잡히고 재료가 잡히는 순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내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YB 투자 다음 주 월요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YB 투자는 재료가 똑같아요. Y랩도 나스닥 상장, 야노이다도 나스닥 상장. 그러면 이게 테마가 지금 묶여버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개별주로 가면 힘이 딸리죠. 왜냐하면 시장에 보는 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스닥 상장 종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Y랩, 야노일자인, 아주 IB 투자, 하나투자증권도 있고 또 투자증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테마가 쌓인다면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고요. 야노일자 US는 신설됐고 200억 정도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Y랩이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잘 상장되고 그 이슈를 야노이자가 받는다면 아주 IB 투자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테마를 준비할 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모든 전문가, 모든 시장, 모든 언론이 포항 원유를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이걸 끄집어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Y랩과 아주 IB 투자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트 보면 아주 IB 투자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셨죠? 종가가 10% 끝났습니다. 10.6% 끝나고 고가는 훨씬 더 올랐는데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정고점을 돌파했고 이제 매물대는 없는 상태. 지금 말씀드리면 남들이 다 보지 않은 그 섹터의 그 두 종목 Y랩과 아주 IB 투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이 두 종목을 여러분도 하고 싶으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하단 QR 찍고 야놀자 내달 미국 상장하고 기업가치 12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 포항 원유도 좋고 메인 테마니까 하지만 개별주 공략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종목 공략할 때면 저는 월요일 날 보고요. 포항 원유면 포항 원유 아니면 나스닥 상장이면 나스닥 상장 둘 중에 골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상장 기대감에 웹툰주와 야놀자 관련주 다음 주에도 강한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공략법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니 실시간 대응 전략도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해 주신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기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포항 원유 관련주 제가 갖고 왔고요. 오늘 히든 종목은 우선 전공은 비공개로 할 텐데 오늘은 객관식으로 준비해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맞추시고요. 이 종목에 대한 본인에 대한 기준과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방 오셔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해볼 거고 이미 공략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급등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든 종목 키워드는 포항 원유이고요. 객관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관식이니까 전혀 못 맞히는 분 많이 계셔가지고 객관식으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공개하기 전에 지난주 히든 한세실업 제가 AS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히든 종목 내고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세실업은 공략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왜 더 봐야 되는지 AS도 잠깐 해드릴 테니까 그만큼 책임감 가지고 여러분께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실업 지난주에 공략하신 분들 계실 텐데 AS 한번 해드릴게요. 한세실업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세실업 차트 보면 지금 지난주 히든이니까 이때 공략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양봉 나왔는데 여기의 핵심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물론 하락 나온 이유는 미국 갭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좀 밀렸기 때문이지만 지금 K패션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래대금 들어와 있고 거래대금 없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받는다면 충분히 다음 주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거래원 확인해보면 SK증권에서 대량 매수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JP모건 외국계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원들이 들어와서 안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포항 원유 쪽에 돈이 몰려 있으니까 돈이 빠져 있는 느낌은 있지만 한세실업 제가 지난주 히든이고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여러분과 함께 대응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잘한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항상 말씀드려요. 잘 간 거는 잘 간 거에 대한 대응, 빠진 거는 빠진 거에 대한 책임감 갖고 AS도 해드리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 히든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든은 보시면
다 이제 포항 원유 관련주라고 우선 히든 종목을 드릴 거고요. 종목명은 밤 8시에 교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육방 오신 분들은 제가 오신 그 열정에 힘입어서 제가 반대 급부를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이슈는 포항 원유, 원유가스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유가 좋고 그다음에 저는 봤을 때는 원유가스를 하면 어제 기자회견에 보면 돌고 돌아서 올 하반기 시추를 해야 확인될 수 있다가 한 줄 결론이거든요. 시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강관. 이 간관 관련주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로 좋을 것 같고요. 시추까지니까 아무래도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서 진짜 대박 종목도 나올 수 있죠.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테마 중에 보면 뭐 4대강 할 때도 뭐 1000%, 500% 간 종목들 수두룩하게 나왔으니까 건설주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박 종목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막연한 기대를 하기 좀 그렇지만 시추 관련주, 그러니까 원유 가스보다는 전 시추 관련주 중에 대박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 갖고 왔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까지 되는 그 과정에서는 조선주의 흐름도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조선주냐를 말씀드리면 시추선이 있잖아요. 시추선, LNG선도 있고 그게 기술력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드릴십을 만드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LNG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에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까지도 좋은 훈풍이 불어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히든의 시나리오는 원유가스를 시작해서 시추에서 급등이 나오고 마무리는 조선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대로 포항 원유 관련주 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은 윤 대통령이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기사 다 보시죠. 지금 예산도 편성하고 확대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추까지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간다고 봐야죠. 간다고 보면 그 중심에 시추의 강관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히든 종목이고요. 히든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다음 시나리오는 해양 플랜트 관련주인데, 플랜트가 뭐예요? 여기서 설비를 건축하고 여기서 드릴링을 하고 시추를 하는 과정에서 HD 현대중공업,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수혜도 예상된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기 기사에 써져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한정적인, 제가 제 의견을 말할 때 제 의견을 말한다 말씀드리지만 기사에 이를 제작하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수혜 대상이다라고 이 기사에 써 있습니다.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식을 하실 때 막연히 급등 나온 걸 우르르 쫓아가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이 시나리오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추매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제가 차트 보여드릴 텐데, 종목명은 우선 가렸으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객관식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자, 보세요. 자, 강관 관련주고요. 급등 이후에 어제 위아래 꼴이 음봉 도지입니다. 맞춰보세요. 종목명은 제가 밤 8시에 공개할 텐데, 이거는 강관 관련주인데 저는 이게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한 번에 슈팅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공략하자마자 그 다음날 슈팅 나오는 거.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단기적인 종목 중에 가장 상승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조치는 한국투자에서 72,000주 정도 어제 매수를 했거든요. 어제 음봉 나올 때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종목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서 밤 8시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객관식입니다. 주관식 싫어하시니까 객관식 이 4가지 힌트를 갖고 왔는데 요거에 하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식인데 1번은 휴스틸이고요. 2번은 신스틸, 3번은 하이스틸, 4번은 넥스틸입니다. 이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밤 8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한세실업까지 철저하게 AS 해주시면서 정말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안정적인 매매법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믿고 함께 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내주신 문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문가님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힌트 좀 주세요. 네, 힌트. 원래 이제 앵커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힌트는 밤 8시에 종목명 공개할 텐데, 오늘의 힌트는 틸로 끝난다로 드리겠습니다. 네, 틸로 끝나는 한 종목 밤 8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포항 원유 관련주로 윤 대통령의 시추 계획 승인 소식에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오늘 밤 저녁 8시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챙겨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며 코스피가 2,72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중으로 2,800선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해 주신 만큼 꼼꼼한 전략으로 시장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웹툰 관련주 그리고 야놀자 관련주 다음 달 미국 주식시장 IPO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으로는 포항 원유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